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무역 긴장과 인플레이션 충격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인 경기 위축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아이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 수입 관세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재앙이자 아마겟돈이라 표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라클의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엠로빈이 최근 잇따른 공매도 보고서에 대응해 법무법인 퀸 에마뉴엘을 고용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8만 달러 하회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가 무역 긴장과 인플레이션 충격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구글이 각각 5% 가까이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3.5% 넘게 떨어지며 기술주 전반의 타격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자동차 수입 관세를 공식화하면서 GM과 포드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PCE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2.8% 상승률을 기록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꺾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표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4월 2일 발표될 추가 상호 관세 조치와 이에 따른 캐나다, EU의 보복 관세 대응, 그리고 연준의 향후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S&P 500은 1.97%, 나스닥은 무려 2.7% 하락하며 주요 지수 모두 6조 중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UBS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6,600에서 6,400으로 낮췄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분기 나스닥은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 성과를 기록 중이며 S&P 500도 6분기 만에 하락 마감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8%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상승한 수치이며 월간 기준으로도 0.4%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PCE는 0.3% 상승하며 예측과 일치했지만 소비 지출은 0.4% 증가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은 0.1% 증가에 그쳐 경기 둔화 신호로 익힙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간은 올해 근원 PCE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0%,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4.1%로 각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금리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인 경기 위축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1분기 GDP 전망치를 1.0%에서 0.6%로 하향했으며 애틀랜타 연준은 마이너스 2.8% 성장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이 연준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시장은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 인하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아이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 수입 관세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재앙이자 아마겟돈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관세는 완성차에 우선 적용되며 한 달 후부터는 엔진 등 주요 부품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브스는 관세로 인해 미국계 차량 평균 가격이 5천에서 15,000달러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해외 브랜드뿐 아니라 포드, GM, 테슬라 같은 미국 내 제조사에도 충격을 주며 실제로 미국산 차량의 40에서 50%는 해외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의 공급망 중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만 최소 3년 수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웨드부시는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의 비용 증가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전가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에 곧바로 반영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계획이 예고된 가운데 시장은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당분간 자동차 업계 전반에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웨드부시는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의 비용 증가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전가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소비자 가격과 판매량에 곧바로 반영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계획이 예고된 가운데 시장은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당분간 자동차 업계 전반에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라클의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방부 민간 인력 90만 명을 위한 HR 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2019년 오라클이 선정됐고 레이도스가 2020년부터 기술 지원을 맡아 총 7,5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현재 6년 이상 지연됐고 2억 8천만 달러 이상 예산을 초과하면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세금 낭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60일 이내에 HR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 지출 축소 기조와 일맥상통하며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영향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라클은 정부와 다양한 대형 계약을 맺고 있는 주요 기술업체로 그중 하나는 160억 달러 규모의 보훈부 의료 기록 현대화 프로젝트입니다. 오라클 주가는 해당 소식 이후 뉴욕 시장에서 2.9% 하락했고 레이도스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엠로빈이 최근 잇따른 공매도 보고서에 대응해 법무법인 퀸 에마뉴엘을 고용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낸 머디 워터스는 엠로빈이 광고 성과를 조작하고 메타, 구글, 틱톡 등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불법 추출해 앱 설치 귀속을 조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하루 만에 20% 등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CEO 애덤 포르기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 기술은 복잡하지만 AI 모델이나 마케팅 전문가들과의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혐의를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 최고의 광고 AI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는 단순한 정책 위반 서사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팀에는 앨론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유명한 알렉스 스피로가 포함돼 있으며 회사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반응도 빠르게 반등해 엠로빈 주가는 다음 날 6% 가까이 상승했고 루프캐피탈은 여전히 매수 의견과 650달러 목표가를 유지하며 플랫폼의 성능과 수익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8만 달러 하회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화생거래소 데리빗에 따르면 4월 4일 만기 옵션 중 행사가 8만 달러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가장 많으며 풋콜 비율은 1.4로 하락 방어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 발표할 예정인 수입차 25% 관세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금요일 4.2% 하락하며 83,637달러까지 밀렸고 지난 3월 13일엔 일시적으로 8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1월 초 무역정책 성공 당시 1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정책 불확실성으로 2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무역 갈등의 확산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리스크 리버설 지표도 약세 심리가 극대화된 상태이며 금은 3,08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